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중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바로 열정을 재발견하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가졌던 열정과 꿈을 잊어버린 채로 일상에 치이며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그 열정을 다시 되찾는 과정이야말로 중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열정을 찾고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를 이해하기. 먼저 우리가 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꿈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책임, 예를 들면 직장 생활, 가족 부양, 그리고 사회적 기대가 우리의 삶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은 그 책임들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우리의 일상은 그저 생존을 위한 반복적인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를 깨닫고 그 열정을 다시 되찾을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작은 즐거움이나 관심에서 다시 시작될 수도 있죠. 둘, 열정을 재발견하기 위한 첫걸음. 그렇다면 열정을 재발견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오면서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혹시 어렸을 때 즐겨하던 활동이 있었나요? 혹은 항상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왔던 일이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와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그림 그리기나 음악 같은 창의적인 활동에 열정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여행을 하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열정을 재발견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자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과거의 실패나 좌절 때문에 억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는 현재의 열정 재발견에 있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실패도 성장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열정을 깨울 수 있습니다. 셋,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열정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부담감이 클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씩 시간을 내어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개 책임감과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나 자신을 위해 조금의 시간을 내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작은 변화는 우리에게 큰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5분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나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작은 변화는 쌓이고 쌓여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우리에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넷,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중년이 되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열정을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60대에 들어서서 사진 촬영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나이가 걱정이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성취감에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도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실패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패는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사실 실패가 없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5. 커뮤니티의 힘을 활용하기. 열정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열정은 쉽게 사그라질 수 있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열정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가입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 속에서 우리는 함께 도전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열정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도 겪어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서로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각자의 연주 경험을 나누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열정을 보며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러한 긍정적인 자극은 우리의 열정을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6. 열정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 열정을 재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을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오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나의 열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가 열정을 꾸준히 유지하고 일상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열정과 관련된 목표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 상기시켜 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완성된 그림이 전시된 모습을 상상하고 이를 그림이나 메모로 남겨둡니다. 이러한 시각화는 목표 달성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을 정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주 혹은 매달 한 번씩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나의 열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돌아보세요.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가 열정을 꾸준히 유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열정을 재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취미를 찾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을 다시 발견할 가장 좋은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도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열정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찐중년 채널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